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20, 30대 이분들이 당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과연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마치 탈당 러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경선 후에 네. 아무래도 20, 30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떠나는 건가요? 러시입니까? 네, 사실은 이번 선거에 예. 최고 중요한 게 저는 2030하고 예. 안철수 끌어안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승패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안철수는 먼 훗날 이야기고요. 2030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시절부터 2030이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준석한테 갔고요. 그게 홍준표한테 갔을 뿐이에요. 그랬었죠. 예. 네, 그렇게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건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인터뷰에서 좀 실언을 하긴 했습니다. 떠난 사람이 뭐 42명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난리 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발끈하면서 무슨 이야기냐. 1,800명이 8일 전까지 떠났는데 그중에 75% 이상이 2030이다. 그럼 1,300명이 떠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계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후에 그래? 최종적으로 집계 나온 게 6,500명입니다. 9일까지요. 9일까지. 예, 9일까지 6,500명인데 책임당은 이번에 선거인단 이 6,500은 2030이 아니고 총 탈당한 사람. 예, 총 탈당수인데요. 책임당원이 이 중에서 3,000명.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했던 사람들 이 3,000명이고 일반 당원이 3,500명인데 6,500명 통틀어서 70%가 203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당원 중에 일반 당원 말고요. 책임당원 3,000명 중에 70%가 203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당원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책임당원 탈당자 3,000명 중에 70%인 2,100명이 탈당한 것은 뭐 러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한 수인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전체 청년 당원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지만은 선거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대 당원이 47,600명입니다. 네. 그리고 30대가 57,700명, 예. 한 800명 정도 되니까 뭐 한 11, 2만 정도 되는 게 20, 30대. 그렇죠. 그게 한 전체의 한 19%, 20% 가까이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 2만 중에서 일부 3,000명 중에 70%라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떠났다 이런 건데 지금 당에서는 어떤 경선이든 간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상대 후보를 그렇죠. 지지했던 사람들 또 경선에 맞습니다. 과하게 붙었던 사람들 중에 떠나는 거고 예.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선례에 비춰서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상해갖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번의 경우는 또 뭐 역선택으로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또 들어왔던 사람들도 그렇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체로 보면 뭐 5% 이하잖아요. 많이 봐줘도. 무슨 5%가 일반 당원까지 봐도. 일반 58만에 비하면은 뭐 아주 적죠. 예, 청년 당원 중에서 책임당원만 해도 58만 네. 아닙니까? 청년 당원 중에서 청년 당원만 놓고 예. 봤을 때 일반 당원 통틀어서도 뭐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미미하죠. 예. 미미한데 이게 이제 홍 후보를 지지한 인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청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일타 강사로 데뷔하면서 청년들이 원 쪽에도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역선택으로 일부 또 들어온 사람까지 치면은 그렇게 뭐 그 대규모 이동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는 엄청난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본인이 그런 문제는 조용조용히 얘기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떠드니까 또 친문 언론들은 무슨 큰 난리나 난 것처럼 그냥 무슨 러시다. 맞습니다. 탈당 사태다 하는데 네네.
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그럴까요? 대표가 지금 이제 유일한 베이스가 2030이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대표로서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2030 베이스고 예. 윤 후보가 그래도 그 당 대표를 존중하면서 가는 것도 203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기 이익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괜히 극대화해가지고 좀 가장하고 좀 그렇게 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다 떠나. 그렇죠, 다 그렇죠.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뭐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대선의 양대 아킬레스건이 2030 잡느냐 안 잡느냐,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나름대로 이준석도 자기 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밖에 없어.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뭐 이런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여론조사 그걸 이제 봐야 하거든요. 예, 예. 과연 20대, 30대가 떠났느냐.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지지를 포기했느냐. 그걸 이제 봐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 2030 세대 지지율은 예. 이런 단기 러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요. 예, 여기는 좀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좀 우호적이게 좀 나오긴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자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윤이 34.3% 나왔고요. 20대에서 그다음에 이재명이 14.7% 나왔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18.7%가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떠나면은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배로 뛴 거 아닙니까? 예, 배로. 맞습니다. 배로 뛴 거죠. 예. 배로 뛴 거죠. 배로 뛴 거고 30대는 윤 후보가 35.5%고 예. 이 후보가 31.6%고 그러니까 이 30대 지지율이 굳건합니다. 단기적으로 떠난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30대에서도 16.1%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론 컨벤션 효과도 예, 있지만 컨벤션 효과도 있죠. 20대, 30대가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낫다고 해서 저렇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 위기는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조사 결과는 우리 윤 후보 쪽 항상 우호적으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예. 이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은 네. 배로 오르는 경우는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몇 프로 오르는 거지. 그렇죠, 5%만 올라도 급상승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18.7, 16.1%가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올란 거죠. 근데 이제 PNR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도 한국 리서치가 한국 거의 리서치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었고 지금 오늘 바로 나온 게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예. 여기를 보면은 네. 20대, 30대의 급등, 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의 급등, 예. 또 중도, 예. 중도 표심도 윤이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3강 3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 하고 예.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리얼미터에서 46%까지 나왔습니다. 46%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리얼미터 원래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했었는데 예. 요즘은 뭐 아주 잘 나오네요. 뭐 윤석열 후보는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네.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 46.2, 이재명 34.2, 안철수 4.3, 그리고 심상정 3.7입니다만 예. 여기도 보면 13% 차이네요. 예. 13% 차이네요. 20대가 윤석열 41.8, 이재명 23.3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올라가 버렸냐면 23%가 올라갔어요. 18.8에서 41.8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적인 이런 러시 현상은 예. 전혀 2030 표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30이 탈당 러시를 이룬다 해서 2030이 윤석열을 떠났다. 오히려 돌아오고 있는 거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9.5 대 35.6인데 윤석열이 39.5인데 여기도 10.5%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리얼미터는 좀 비판적으로 나오는 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20대는 23%가 상승했고 30대는 10.5%가 상승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030이 윤석열을 싫어한다, 떠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좀 윤석열한테 우호적인 KSY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리얼미터 거니까요. 그동안 뭐 좀 친여적이고 지난번에 그 리얼미터 사장인가 한 사람이 뭐 KBS 나가서 맞습니다. 누가 이긴다 뭐 이렇게까지 해갖고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홍모 씨가 이긴다고 했다면서요. 그랬었죠. 예. 말이 됩니까 사장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어디 언론 매체에 나가서 누가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좀 비판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도 15.8%가 올라갔고 50.5%입니다. 지지율이. 과반이 넘어버린 거예요. 인천 경기도 13.4% 올라서 44.8. 뭐 PK, DK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TK 같은 경우는 지금 60%를 육박하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도도 보면은 윤석열이 48.2고 이재명은 31.8인데 윤석열은 13.7%가 올랐습니다. 13.7%. 이 이념 부분에서도 진보 쪽을 보더라도 진보 전에 윤석열이 7.5%였는데 배가 올라갔고 16%로 올랐어요. 8.5%가 올랐어요. 배가 진보 지지층에서. 진보 지지층에서요. 그 이재명이가 최근 행보를 보면은 이서자라고 해서 20대 서울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20대가 이제 되게 이제 불리하게 가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팅 그룹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위기를 느끼고요. 그래서 이 30대가 이번에 대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40대는 안 깨집니다. 철벽입니다. 거긴 정교조 세대 아닙니까? 지난번 그 KSOI에서도 보면은 40대는 윤석열이 34.2, 이재명 40.2로 6%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이가 높은데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부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뭐 장년층 50대 이상에 거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 때문에 이 30대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0대 잡으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 청년층을 공략하는데 지금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서자도 나온 거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20, 30대는 그 진보 진영 지지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부동산 부정의로 이제 오세훈 시장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트렌드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흐름이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잘하고 견인을 잘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데 이 젊은 층들이 꽤 역발을 했고 그 이후에 당대표 선출해서 이준석 대표가 30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많이 입당도 하고 지지율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20, 30대는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으로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 훨씬 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의 역량이랄까 또 인재 등용이랄까 이런 부분에 윤석열 측에서도 더 역점을 두고 뭔 일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책팀하고요. 여연에서 당은 여연이고 캠프는 이제 정책팀에서 아마 2030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 공약도 지금 이제 개발을 거의 80% 정도 완료한 걸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결국은 뭐 일자리고 예. 또 부동산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집을 마련을 못 하니까 결혼도 못 하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서 지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안정.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것까지 해서 패키지로 해서 정책으로 공약이 돼서 지금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뭐 문재인도 일자리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뭐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부 예산으로 이런 공공 일자리 단기 알바 일자리 늘린 거 외에 진짜 일자리 그런 것은 지금 못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산업을 일으키기보다는 중국은 그렇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이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서 국부를 창출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갔잖아요. 중국 공산당보다도 못한 정책을 펼친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일자리 정책이랄까 또 이런 부동산 정책, 이 청년층이랄까 이런 쪽을 겨냥한 그런 공약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지금 당에서도 아까 임태희 의장이 주도하는 그 회의체에서도 한 80% 정도 분야별로 이제 그 완성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11월이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뭐 기초 작업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토론에서도 30만 호 청년 주택이라든가 또 일자리도 디지털 분야라든가 뭐 이런 혁신적인 쪽에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려진 대로 일부 20, 30대 젊은 층이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한 20% 이상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정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포션이 한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라든가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기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하는 게요. 20대에서는 59.5%, 30대는 65%거든요. 50대, 60대, 70대는 84%가 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30 세대들은 변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변신 가능성이 높고 또 KR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0대가 29.8%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30대가 23.1%. 그리고 비교적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조금 공정이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공약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타겟을 맞춰 가지고 집중 공약을 이제 하면은 스윙보트 성향이 강한 이 젊은 2030 세대들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현재까지는 양 후보주 중에 압도적으로 누구에게 기울어진 건 아니잖아요. 표차는 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서자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이서자라는 게 20대, 30대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층이고, 청년층이고요. 이 서울은 경기 인천을 포괄한 수도권에서 얼마나 더 얻느냐. 서울은 또 오세훈 우리 당 쪽에서 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도 또 공약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영업자는 워낙 인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조를 투입해가지고 예. 피해를 완전 보상을 하고 경제를 그렇죠. 살리는 그런 마중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680만 자영업자들인데요. 예. 50조면은 충분히 손실 보존을 100%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680만이지만 거기에 가족까지 합해보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사자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죠. 지역으로도 대부분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충청권이 그동안은 캐스팅 보트를 쥐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충청권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뭐 이재명의 배를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충청 대망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고향이지만 자식들도 그러면 또 아버지 같이 고향을 가죠. 따라가는 예. 거예요. 아버지 고향으로 가죠. 예. 그리고 호남과 영남은 거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서 네.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서자 전략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집중 타겟팅 그룹을 정했잖아요. 예. 우리는 수성 입장이지만은 단순 수성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기에 적극성, 공격성까지 겸비한 수성 입장을 견지를 해야 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20대, 30대 젊은 층을 잡느냐, 예. 또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느냐, 예. 이게 대선 전에 최대 관건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